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오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4천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선을 돌파한 이후 10거래일 만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1,456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1.8% 하락한 3,950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다시 4천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4천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10월 27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선을 돌파한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기관도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인공지능 업종 고평가 논란, 미국발 AI 거품론이 국내 시장으로 확산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꿈의 10만 전자를 달성했던 삼성전자가 나흘째 내려 9만 7천 원대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58만 원대로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70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급등과 급락으로 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단기간 크게 올랐던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의 이런 주가 하락 모습은 그동안의 강한 주가 상승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런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 강세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9원가량 오른 1,456원대를 기록하며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날로 다양해져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 총책도 검거됐는데요.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돌연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후 성착취를 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집 밖을 나서던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잡힙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른바 참교육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착취 조직을 이끌던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될 당시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돌연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유인한 피해자만 342명. 피해자들은 A씨에게 반성문과 일상을 보고했고 알몸 각서를 올리는 등 성착취 대상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약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 대상 가운데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 범죄와 불법 촬영물도 각각 95건과 8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제공받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AI봇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5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인격적 살인 행위에 해당되는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묘 바로 앞에 140m가 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필코 막겠다는 입장인데 세운 4구역 지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대법원의 판결 하루 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묘를 찾았습니다. 최 장관은 모든 수단을 마련해 종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 아닙니까?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러한 계획은 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장관은 허 청장에게 법령 제정과 개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보고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세운 4구역 지주들은 반발했습니다. 20년! 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은 20년 이상 표류하던 재개발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됐는데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법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묘는 1995년에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묘와 그 일대에 경관을 해치는 고층 빌딩을 짓지 않기로. 조선 왕실 신의를 모신 종묘안은 고성이 오갔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장관과 청장을 향한 피켓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가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 4구역 재개발로 종묘 훼손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왜곡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세운상가 옥상 정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운 지역 재개발 사업은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종묘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정적인 대립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관세청이 고액 상습적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포함되는데요.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둔갑시켜 들여오는 등의 수법도 동원됐는데 이들이 회피한 세금만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236명입니다. 명단에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체납액 증가폭은 지난해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33명으로 전년보다 12명 늘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성분을 속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위장해 들여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체 명단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농산물 무역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 4,483억 원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7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전자담배 도소매 업체가 175억 원을 체납해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체납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만약에 발견되면은 즉시 압류 조치에 들어가고 은닉재산도 따로 추적하고요. 관세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내년 신설해 체납자들의 숨어있는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자 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세계 최대의 e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한국 통신사 팀들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5대5로 겨루는 롤의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월즈는 젊은 층들에겐 월드컵 축구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 롤드컵이라고 불리는데요. 롤게임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한국의 T1과 KT가 격돌합니다. 양 팀의 경기는 과거 스타크래프트가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던 시절부터 통신사 매치로 불리며 국내 e스포츠 최고 라이벌전으로 통했습니다. 5대5로 겨루는 롤의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월즈는 젊은 층들에겐 월드컵 축구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 롤드컵이라 불립니다. 양 팀이 롤에서 쌓아올린 성적을 살피면 T1이 압도적입니다. 이 종목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이 간판 선수로 올해 대회 사상 첫 월즈 3연패를 노립니다. 페이커는 이번 월즈까지 총 15번의 월즈에서 8차례 결승에 진출했고 역대 최다 5회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6번째 소환사의 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페이커는 기록보단 다음 한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그냥 다음 경기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할 것 같고 또 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가장 크게 생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1에 맞서는 KT는 4강에서 세계 랭킹 1위 젠지에게 한 세트를 내준 것을 제외하면 이번 대회 무실 세트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주역은 주장 BDD 곽보성. 올 시즌 월즈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롤드컵 못 가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못 가면은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첫 우승을 노리는 BDD가 가장 높은 무대에서 평소 자신의 우상으로 꼽던 페이커를 상대해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을 알릴지 관심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우준성입니다.